네, 저는 작금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좀 생각이 나요. 그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검사와의 간담회에서 네. 자 이러면 막가자는 거죠라고 네. 했는데 네. 요즘 문 대통령께서 막가는 게 아닌가. 지금 열심히 지금 검찰 수사하고 있는데 뭐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든 뭐 검찰권 운운하시면서 검찰의 개혁안을 주문을 하셨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검찰은 여기에 또 순응해서 말 떨어진 지 하루 만에 그 뭐 검찰 개혁안을 내놨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감히 대통령 말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그 전문가 아니지 그 우리나라에 말이죠. 네. 특전사 사병 출신 장교 말고 문재인? 아니 사병 출신 변호사가 2명 있어요. 그 지금 대통령 하신 청와대에 계신 분 한 분하고 네. 또 한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 조배? 특전사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이용수 1대대였고 네. 대통령님은 3대대인가 5대대인가 뭐 그렇게 하셨다고. 아니 외모는 조국과 비슷하시고 특전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뭐 이렇고 현 정권하고 더 가깝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당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국당이 아닌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곁길로 갔습니다만 제 질문에 지금 저 검찰 개혁안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줄을 잘 써야 되는데 줄 잘못 쓴 것 같아 한번 봐도.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검찰 개혁의 논의는 뭐 수도 없이 나왔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본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칼을 이제 쉽게 쥐고 좀 흔들어야 되는데. 계속 그 칼의 그 과거의 경험상 그 칼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본 분들이 야, 저 칼은 저렇게 평소에는 식당에서 요리하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또 사실 준사법기관이 쓰레기 처리 작업 아닙니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그런데 유용하게 쓰이던 칼이 오늘 갑자기 이 나를 향하더라 이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이거는 칼자를 무디게 해야 된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요 최근에 자기는 이제 검찰 개혁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뭔가 이 칼날을 좀 이렇게 약하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건 의도와 다르게 뭐 명분과 의도가 막 이게 섞여가지고 막 이런 혼란스러운 사태가 오고 또 논의의 핵심들도 저는 어느 쪽으로 가는지 갈피를 모르겠어요. 근데 의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검찰 조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직제도 그래요. 보통 그 회사에서는 차장 위에 부장입니다. 근데 검찰은 부장 위에 차장이에요. 그럴 뿐더러 뭐 지금 특수부, 형사부, 뭐 공안부 뭐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그 검찰 직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고 특수부라든가 형사부 뭐 같은 이런 데에서 검찰들이 직접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일단 그런 이야기를 잠깐 조변히 이야기해 주시죠. 예, 뭐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접하는 검찰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정치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접하는 검찰이라는 것은 이제 수사권을 지휘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면은 또 아니면 피의자가 되면은 우선은 수사를 한 99% 이상은 특수한 수사 빼고는 대개 이제 경찰서로 넘겨서 그 경찰 사법 그 기관에서 조사를 형사부에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송치를 해서 검찰이 최종 수사 종결을 합니다. 그리고 뭐 법원에 기소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결정을 최종 하는 것이죠. 뭐 그런 절차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조직을 형사부와 특수부, 뭐 또 강조부, 뭐 강력과 마약, 뭐 이런 공안부, 뭐 공판부 이런 게 또 많잖아요. 공안부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특수부가 있는데 특수부가 많이 위상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나 이번에 또 다 없어졌죠. 뭐 개혁 안 했다는 없앤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정치적인 문제. 또 기업, 거대 기업에 대한 문제, 뭐 이 세무, 뭐 그 온 문제 이런 부분은 특수부가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검찰 개혁에 관련된 핵심적인 이제 부분은 특수부 사건들. 옛날에는 공안부 사건이 뭐 주류였는데 공안부는 이제 아예 없어져 버렸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성열 윤석열 제대로 하세요. 잘리겠는데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서 내가 군대에서 저도 사병 출신입니다. 저도 사병 출신인데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서 내가 군대 있을 때 두들겨 맞았던 생각이 나요. 왜냐면은 제가 1등별 때 휴가를 갔다 들어왔는데 그 신고를 했습니다. 고참한테. 근데 고참이 두드려 패는 거예요. 계속 똑바로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똑바로 계속 경례를 하고 똑바로 계속 했어요. 그래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계속 똑바로 해. 똑바로 해야 돼. 윤석열 총장도 계속 자기는 똑바로 하는 거예요. 제가 두드리를 맞았을 때하고 심정이 똑같아요. 오케이. 나는 정말 좋습니다. 중립적으로 똑바로 하고 있는데 계속 대통령은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 국민들도 똑같아요. 헷갈리는 거야. 중립을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막 이렇게 수사를 하고 똑바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국민들도 이게 헷갈리는. 그럼 뭐를 똑바로 못하는 건지. 그러니까 무슨 네가 이걸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면 그걸 고치면 되겠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계속 똑바로 하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우리 조변이 한번 아니요. 이게 검찰개혁정의 법. 아니 제가 여왕벌입니다. 그만 얘기하죠.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했던 검찰의 많은 그 적폐들과 요즘 그 문정부에서 쓰는 문자이긴 합니다만은 검찰의 제19 봐주기부터 제가 많은 검찰들의 비리들이 사실은 제대로 수사되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 고위공직자 뭐 비리 수사 첨가가 나왔는데 저도 사실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별로 찬성하는 쪽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개혁을 해야 된다는 데서는 저도 뭐 검찰에 불려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게 많은 분들이 조국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져야 된다. 아주 정의롭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또 검찰도 개혁돼야 된다. 이게 또 국민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검찰 개혁이 뭘 개혁해야 되는지 그걸 국민들이 알고 과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제가 지금 그 검찰 개혁 얘기 나온 부분에서 두 가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조변이 이제 보완해 주겠지만은 저는 지금 이제 과연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비리 수사를 제대로 했느냐 검찰이 권력이 입맛대에 왔지 않느냐. 그리고 그 하나에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권을 경찰에 일정 부분 넘기겠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지금 검찰 개혁에 그걸로 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다른 건 아니요. 아니 그러면 맞는데 그러면 검찰이 권력의 입맛에 맞춰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면 그 검찰의 권력을 그러면 경찰로 간다고 해서 경찰은 그러면 권력의 입맛에 안 맞추고 정말 의지를 갖고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겁니까? 근데 과거의 예를 보면은 경찰이 훨씬 더 권력의 주구 노릇을 했죠. 검찰보다. 그런데 경찰의 힘을 빼면서 요즘 검찰의 힘이 지금 너무 힐려버린 거죠, 지금. 검찰이 요즘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의 힘을 분산하자. 대통령 다음으로 지금 거의 지금 검찰총장이 휘두르고 있지 않느냐. 특히 국회가 그걸 제기능을 하면은 검찰이 쓰는 힘을 못 쓴다고 생각해요. 여야가 서로 다투면서 사실 국회라는 데가 없는 법도 만들으라고 국회를 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게 헌법기관입니다. 두드리면 소리 납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기는커녕 그 법 가지고 서로 저끼리 타협과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치고받다가 안 되면 검찰에 가져가요. 그럼 검찰이 힘이 세지죠, 당연히. 그리고 검찰이 힘이 세도록 만들어놓고 또 검찰 개혁을 하겠대. 원래 이제 이렇습니다. 제도 자체와 관련해서는 아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뭐 또 아까 말씀하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권한 조정 이 부분이 이제 뭐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점이 되는데
검찰이 이제 그 수사라든가 기소권 뭐 이런 부분 행사와 관련해서 옛날에 뭐 별건 수사하거나 피사실 막 흘려버리거나 이래서 당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거는 권한을 남용한 거지, 남용한 거지. 그 부분은 뭐 당연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라 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없어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도 부분은 고쳐야 되는 것이고 네, 네. 여전히 뭐 이제 또 지금 남는 게 뭔가 그 특수부 축소 네. 또 뭐 인사권 검찰 인사를 누가 갖느냐. 인사권 때문에 모두가 이제 목이 달려가지고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물론 검사 통일체 원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검사장 승진이라든가 뭐 또 이런 그렇죠. 그런 인사권을 지위, 가지고 인사권 이것 때문에 목이 네. 걸려 있으니까 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향후 남은 과제로 아니, 우리가 나는 그런데 한국당한테 불만인 게 네. 그거예요. 나도 사실 고위공직자 비수사처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반대를 하는데, 그럼 검경수사권도 분리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과연 한국당 입장이 뭔가 하는 걸 한 번도 난 들은 적이 없어요. 반대만 했지. 자, 저는 막 분량 때문에 아니 근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수사처의 문제점을 좀 쉽게 국민들이 이야기 쉽게 네, 네. 하고 네. 그 다음에 한국당은 대안이 뭔가 내가 국회 가면 뭐 만들 건가 이야기해봐라고. 저는 국회 가게 되면은 검찰 관련해서 인사권 관련해서 대폭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회의 어떤 뭐 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사회 쓰레기 처리 작업은 효율적으로 하면 돼요. 그죠? 딴짓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하면 돼요.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이 갑자기 음식 만드는 데 뛰어든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래 직분을 그대로 지키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인사권만 통제하면은 그러니까 권한은 검찰이 갔든 경찰이 갔든 저는 뭐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네. 혹은 그 준사법기관을 이용하고 뭐 이용이라고 하니까 뭐 검찰을 어떻게 이용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사회의 안정, 질서 이 유지를 위해서는 이용을 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네. 그 기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주민들 그 어떤 지역적인 그 공간 내에서의 통제, 쟤들이 뭐 하는지 이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인사권 갖고 국민 통제 옛날에 그 군사 독재 시절에 어떤 그 문민 통제를 이야기했듯이 국민 통제하에 권력기관들을 두자 그런 이야기죠. 사실 그 검찰 권력이 헌법상 권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상 그렇죠. 기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막 그 제가 맨날 이야기합니다만은 대통령, 국회가 서로 이 양대 권력이 서로 싸우면은 이제 주목을 못 하니까 법대로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넘어가는 것이 최초 넘어가는 것이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 내 칼이 될지 상대방 칼이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암투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검찰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비대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나도 봤을 때 고위공직자 비수사처가 만들어지면은 만약에 혹시 정권이 바뀌어서 한국당이 가져간다면은 아마 지금 정권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당이 난 한국당이라고 보는데. 칼은 이 증거의 보도가 될 수 있으니까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이 검찰이 정의의 선의 편에 서고 국민의 편에 서서 법 집행을 해달라는 건데 권력자의 신여가 되는 걸 우려하는 게 그게 검찰 개혁의 원 취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서로 창을 하나 더 가진 누가 창을 더 가질 거냐 무기 하나를 더 가지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도 힘이 센데 거기다 검사를 또 가죠. 그러니까 검사를 호락호락 하자니까 민비별 검사화 만들어서 내가 이 권한에 이 힘에다가 무기를 하나 더 지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도 똑바로 하라니까 똑바로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검찰 같으면은 검찰 개혁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살아있는 권력도 법 집행을 하고 소환을 하는데 왜 검찰 개혁을 해요? 지금 국민이 볼 때는 그래서 이번 조국 사태가 아주 중요해요. 저는 근데 자치경찰은 이야기 나오면서 왜 자치검찰 얘기는 안 나오느냐는 제 거지.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사권을 아까 지금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인사권을 대통령이 다 쥐고 있는데 지금 언론 통제하는 것도 결국 인사권 지상파 KBS, MBC 다 인사권 뭐
정부가 갖고 그렇죠. 있으니까 통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가 살잖아요. 그렇죠. 덕분에. 그러니까 이거 자치검찰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을 어떻게 지금 민간에 넘기는 민간위원회에 넘기는 방안을 이제 우리가 뭐 예. 분권론자들은 이제 입법 뭐 행정만 분권이 아니라 사법분권도 네. 저희들 옛날에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법분권 안에 네. 이 검찰 그 검사장, 네. 네.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선하는 거죠. 네. 네. 뭐 그런 형태. 아까 말씀하신 뭐 자치경찰, 네. 그 지역이나 네. 뭐 어떤 지방자치와 연계되는 자치경찰처럼 검찰 조직도 물론 뭐 검찰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이사이에 검사장이 이 직선으로 뽑힌 검사장이 선임된다 해서 네. 동일체 원칙 훼손될 부분은 아닐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 보완들을 해가는 것이 검찰. 저는 그래서 공수처 이야기 나왔을 때도 공수처보다는 그 자치경찰제가 나오면 어차피 지금 또 연방경찰이 우리가 연방제가 아니니까 중앙경찰은 뭐 정보라든가 수사부분은 사실 또 그 기능을 전국적인 기능을 FBI 같은 그런 어떤 그 중앙수사처를 두고 검찰과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자치경찰은 뭐 생활 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면 되니까. 검찰도 저는 지역별로 아까 뭐 검찰 직선 방식이든지 어떤 식이든지 방식은 어떠 하더라도 뭐 위원회 뭐 검찰위원회를 두고 인사위원회를 두고 뭐 이렇게 선출하든 어떤 식으로 두든지 간에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만들자는 거죠. 네, 저는 네. 그런 방식의 네. 분권형 어떤 검찰 개혁안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지금 과연 그 문재인 정부가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 한 행동들은 전부 거의 중앙집권적이라는 거죠. 네.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수 사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법하고 제도라는 거는 법하고 맞아야 되는데 검경수사권도 마찬가지예요. 검경수사권이 만약에 우리 검찰에서 수사권을 경찰로 주면은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경찰은 행정기구 조직상으로 보면은 그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분류할 수 없잖아요. 행정으로 분류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중에 일부가 아니 수사경찰은 사법경찰 리로 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 리로. 그러면은 수사경찰은 그 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제도적으로 뭐냐면은 인사권이나 모든 조직 시스템이 그렇게 맞춰져 가지고 제도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면은 수사권 자체를 행정으로 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비를 하지 않고 그냥 저 수사권을 경찰로 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지 않고 그냥 정치인들이 검경 수사권 독립이니 기소권이 어떠니 해봐야 이거는 시행하지도 못한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대부분 지금 제도들이 정치 지금 사법개혁안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들의 어떤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남의 나라 이야기나 그다음 구름 위에 뜬 이야기라기에 이런 받아들이는 거 있는 거죠. 예. 마무리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그 아주 시대적 과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진영과 칼을 왜 우리가 그 청문회 첫날 기소하는 바람에 검찰이 쿠데타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좌든 우든 검찰이 독자적인 이제 그 칼자루를 쥔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원래 이제 이 전국과 진영 논리와 또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이게 얽히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이 검찰 개혁의 길이 이 진영 논리나 어떤 정치적 논리로 막히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그 조국 부분에서 조국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저는 분명히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함의 내지는 속심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조국 수사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도 분명히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뭐 엄정한 법치주의는 이
절대 놓치지 예. 말아야 돼요. 자, 우리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래요. 패스트 트랙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밖에서 정말 누워서 외치고 결사항전을 보여줬던 것처럼 네. 우리 조국 문제가 나왔을 때 조국 사태에서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고 박근혜 그 탄핵 때 이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정치권에 있는 특히 야당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가장 심각하게 또는 이 정의에 대한 문제에 정말 적극성을 보여주고 네. 이 문제에 모든 걸 내려놓고 매듭을 짓고 나서 네. 또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네, 네. 그 다음 수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검찰개혁도 해서는 안 된다. 예, 살던 대로 살자.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네. 조국 문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네. 그 다음에 검찰개혁 문제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서 네. 논의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한국당이 오해를 받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지막 멘트입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검찰이 네. 뭐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한국당이 난 이때까지 뭐 들은 게 없어요. 제가 가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한국당 똑바로 해요. 그 좀 머리부터 좀 깎으세요. 기회를 놓쳤나? 네, 네. 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예, 같습니다. 뭐 제게 갑자기 뭐 네. 어깨에 부담이 꽉 오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열심히 하겠다는 말밖에 그죠? 그리고 하여튼 우리 국민 모두가 무엇이 대안인지 좀 고민하면서 하여튼 어찌 됐든 정의는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 하죠. 예. 네. 또 이번 주 다음은 다음 주에 또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낄낄. 빠빠!